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추미애 장관 관련돼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결정적인 기사가 하나 등장했죠. 원래 얘기로 돌아가 보시면 처음에 이 사건이 시작되고 나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어떤 제보자가 있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 씨, 이제부터 서모 씨라고 하겠습니다. 서모 씨의 부대에 근무하던 사람으로 드러났는데 당직병장을 섰는데 자기가 당직병장을 설 때 휴가를 내주면 안 되는데 뭔가 휴가가 누군가가 와서 자기 부대 사람이 아닌 뭐 별 세 개가 있는 뭐 표시가 기억이 난다든지 그런 얘기를 했죠. 다른 부대 사람이 와서 휴가를 명령해서 자기가 그것이 억울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서 고발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올 1월의 일입니다. 지금은 본질은 간데없고 단추를 왼쪽으로 맸냐 오른쪽으로 맸냐 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원래 이 사건의 본질은 그 당직을 썼던 당직병장이 외부 간부가 자기 부대에 찾아와서 서모 씨에 대한 휴가 조치를 시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다라는 틀에서 이야기가 시작된 거고 이 모든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 자체를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검찰에 직접 고발을 1월 3일에 했던 건입니다. 그런데 그 제보가 뒤집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검찰 추미애 아들 복무 당시 휴가 승인권자 지역대장 소환. 지금 이 제목 보고 전율을 느낀 분들 계십니까? 다시 보실까요, 제목? 추미애 아들 복무 당시 휴가 승인권자 지역대장 소환. 휴가 승인권을 갖고 있던 지역대장이 소환이 된 겁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소름인데요. 첫 번째는 1월 3일에 동부지검에 이 사건이 배정됐을 때 가장 먼저 했었어야 하는 일이 탈영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즉 서모 씨가 진짜 탈영을 했다면, 즉 휴가 승인권자의 승인이 없었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9월에 소환이 된 겁니다. 이게 뭡니까? 1월, 2월에 소환해서 물어보면 됐을 이 사람에 대한 소환이 왜 이렇게 늦춰졌을까요? 이건 정말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휴가 승인권자인 지역대장 소환이 이제 와서 됐다는 것은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안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이죠. 휴가 승인권자인 지역대장이 소환이 돼서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겁박을 받아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해줬다라든지 나는 승인을 해준 적이 없다라든지 이야기를 하면 서모 씨를 구속시켜서 처벌시키면 끝날 문제였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당연히 옷을 벗어야겠지요. 이 사건의 불법 혹은 불법 유무를 가를 가장 중요한 핵심 관계자가 이제 소환됐다는 것도 놀랍지만 휴가 승인권자가 있다는 것이 더 놀라운 겁니다. 그럼 내용을 좀 보시죠. 군부대 지역 대장이었던 예비역 중령 A씨를 소환했다. 이제 아시겠죠? 카투사는 카투사 부대가 있는데 인사와 휴가에 대해서는 육군이 담당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지역 대장 이 따로 이 사람의 서모 씨에 대한 휴가를 승인해 줘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소환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 씨의 휴가 승인권자로 휴가 연장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자, A씨는 중령입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부대 지원 장교로 복무한 비대위로부터 추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서씨 휴가 연장과 관련된 전화 문의를 받았다라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비대위가 추의원 보좌관한테 전화를 받았고 휴가 연장 관련해서 문의를 받아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A씨 당신 중령인지 소령인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 지역대장에게 물어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B 대위를 비롯한 대위 2명과 서 씨의 미복귀를 보고받은 당직 사병 C씨. 당직 사병 C가 바로 이 사건을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이 사건을 사회에 제보해서 국민의힘이 고소를 하게 만든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C씨는 6월에도 조사를 받은 지 3개월 만에 재소환됐다는 거죠. 아니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왜 휴가 승인권자인 지역대장을 이제 소환하는 겁니까? 이 당시에 6월에 물어보던 거 아니면 3월에, 2월에, 1월에 이게 접수되고 나서 바로 검찰이 추미애 장관이 눈엣 가시였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바로 이 사람을 소환에다가 탈영한 혐의를 캐내서 추미애 장관을 내쫓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역대장은 보고를 받았고 승인했다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선 적법한 절차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적법한 절차를 확인하는데 8개월의 시간을 허무하게 소비한 것입니다. 그동안 사건은 눈덩이처럼 커졌고 5만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 사건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2017년 6월 25일 당시 당직 사병이었던 C씨는 저녁 근무를 서면서 서 씨의 미복귀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상급부대 대위로부터 미복귀 말고 휴가자로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혹시 찾으셨습니까? 이 기사가 은근하게 변했습니다. 아주 은근하게. 여러분들이 눈치를 챌 수 없는 수준으로 은근하게 변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원래 이 소식이 크게 보도됐던 까닭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휴가 처리 지시한 대위는 군복에 별세 부대 마크가 있었다. 조선일보 단독이었죠. 9월 7일, 사흘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휴가 처리를 지시한 대위가 군복엔 별세 부대 마크가 있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당직 사병이었던 C라는 사람에게 명령한 사람이 군복엔 별세 부대 마크가 있었고 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 처리를 지시한 사람이 상급자가 아니었고 다른 부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가 당직 사병 C의 주요 증언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지금 어떻게 변했죠? 저녁 근무를 서면서 서 씨의 미복귀를 확인했고 이후 상급부대 대위로부터 미복귀 말고 휴가자로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사이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외부에 있는 다른 부대에 휴가 처리를 지시를 한 대위는 군복에 별세 부대 마크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건 외부에 있는 다른 부대 사람이 서모 씨의 휴가를 처리했기 때문에 불법이다라는 것이 당직 사병 C의 주장인데 그가 이번에 조사를 받고 나서 대질신문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상급 부대 대위로부터 미복귀 말고 휴가자로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카투사로 근무하면서 지역대장이 있는 그 부대의 대위를 볼 일이 잘 없었겠죠. 그건 제가 100번 인정합니다. 근데 같은 부대 본인의 휴가를 관리하던 대위였던 거예요. 그 사람이 찾아와서 상급자인 그 지역대장, 중령으로 부터 받은 휴가 지시를 전달한 거죠. 저기 그 서모 씨는 휴가 조치를 해주도록 해요라고 중령의 지시를 전달했는데 그 전달을 받은 것을 불과 며칠 전에는 휴가 처리 지시한 대위가 군복엔 별세 부대 마크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다른 부대 사람이 와서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말한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인 겁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뭘 딴 걸 보실 게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불법이 된 건데 이 당직 사병 C씨가 이제 와서는 상급 부대 대위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을 돌린 겁니다. 여기 나오죠. 비대위와 C씨는 전날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면을 했고 C씨는 검찰에 서 씨의 휴가 연장 처리한 사람이 확실하진 않지만 맞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 전에는 불과 사흘 전에 조선일보에는 휴가 처리를 지시한 대위가 군복엔 별세 부대 마크가 있었다면서 다른 부대에 뭔가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막상 만나보니까 아는 사람이 돼서
서 씨의 휴가 연장을 처리한 사람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맞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겁니다. 자, 이 사건 이제 이해되시죠? 당직 사병 C가 최초의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서 씨가 복귀를 안 해요. 어떡하죠? 보고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휴가 연장과 관련돼서 부대에 문의도 했습니다. 그 문의를 받은 대위가 이 사실을 상급자인 지역대장 A중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A중령이 그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그러면 병가를 더 쓰는 것은 안 되니 개인 휴가를 쓰도록 해라라고 하고 휴가 명령을 내준 겁니다. 휴가 명령을 받아든 대위가 다시 당직 사병에게 가서 휴가 처리가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휴가 처리를 들었던 당직 사병은 당시에는 대위를 모르고 있었거나 혹은 거짓말을 하거나 했는데 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대에 근무할 때 연대에 있는 대위가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면 연대에 있는 대위가 누군지 알 게 뭡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표병 여단이었는데 자기네 군단 마크도 모른다는 것이 쉽게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거나 여긴 카투샤고 이 사람은 지역대대 대장의 산하대위였으니까 모른다고 치지만 조선일보에는 가서 휴가 처리 지시한 대위가 군복엔 별색 부대 마크가 있었다고 하면서 다른 부대 사람이 휴가 처리를 했기 때문에 불법이다라고 문제 제기했던 것이 1월에 가장 큰 문제 제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C씨가 이제 와서 말을 돌리는 것은 왜냐하면 B하고 C하고 만났기 때문이죠. 저녁 근무를 서면서 서 씨의 미복귀를 확인했고 상급부대 대위로부터 상급부대 대위 사흘 전에는 휴가 처리 지시한 대위가 군복엔 별색 부대 마크가 있었다고 하다가 이젠 상급부대 대위로 말을 바꾸는 겁니다. 상급부대 대위로부터 미복귀 말고 휴가자로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모르던 사람이 상급부대 대위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거죠. 1월부터 끌어오던 이 문제는 결국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고발 조치를 한 것이고 그 고발에 대해서 검찰이 1월에 고발을 접수했을 때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복무 당시에 휴가 승인 권자인 지역대장을 소환해서 조사했으면 끝났을 것을 지금까지 8개월을 질질 끌어오다 이제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니 명령을 했다라는 답변을 들어서 무혐의 처리로 이미 2월에 끝내도 끝냈고 3월에 끝내도 끝냈을 것을 9월까지 미뤘다는 것은 검찰이 이 사건을 들여다보니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니 그냥 뭉개므로써 여론이 아니 왜 그까는 조사를 안 해라고 물으면서 국민의힘과 언론이 이 문제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과정에서 부수적인 안들도 다 캐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정의 이슈로 몰고 가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동부지검 검사들의 태업을 의심해 본다면 제가 지나친 것일까요? 어쨌거나 당직 사병 C씨는 굉장히 괴롭게 됐습니다. 외부 사람이 와서 휴가 지시를 한 것처럼 잔뜩 떠들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 본인 부대의 대위라는 사실이 이제 드러났으니 앞으로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최근에 본인 SNS도 닫고 잠적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당직 사병 입장에서 그 당시에 모르는 대위가 와서 서모 씨에 대한 휴가를 지시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를 하고 사회에 나와서 문제 제기하는 것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접수한 이 정치권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검찰에 고발한 것이고 검찰이 담당자였던 그 대위와 이 당직 사병을 대질시키고 둘이 같은 부대의 소속이었음을 밝힘과 동시에 또 휴가 명령권자였더니 그 중령을 불러다 조사해보면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것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3월에 무혐의 처분하고 끝냈을 사건을 모든 국민이 있을 데 없는 어떤 개인 무릎을 다친 개인 사병의 수술 문제에 대해서 심지어 이러니까 카투사 복무 규정에 대해서까지 모든 국민이 알아야 되는 이 엄청난 국력 낭비. 공정의 이슈라고 하지만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언론은 그리고 보수 세력과 기득권은 조국 장관과 추미애 장관을 다치게 해서 법무부 장관으로만 들어오면
뼈를 분쇄해버리겠다는 협박을 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더 크게는 전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장관의 딸의 표창장 문제나 아니면 이번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휴가 명령서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우리 사회에 이토록 중요한 이슈였습니까? 지금 한 해에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같은 공장 라인에서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규직으로 연봉 1억을 받고 있고 같은 라인에서 같은 나사를 조이는 비정규직 공무원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 노동자는 3천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삼성은 부회장 모르게 승계 작업을 모두 다 직원들이 알아서 했다며 모르쇠로 일관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다치고 국민의 재산을 다쳤습니다. 삼성생명은 본인들은 주식시장에서 또 이 자본시장에서 더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법 개정하는 의원들을 광고 로비로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외면하기 위해서 신문은 32면이라는 한정된 제면이 나가는데 삼성의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권력자의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비정규직의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없으니 조국 이야기로 10면을 채우던 것을 추미애 의원의 이야기로 10면을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불공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외국어 고등학교 나오고 명문대학을 나온 부잣집 출신의 기자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공정, 정작 이 사회 만연해 있는 불공정의 문제, 비정규직의 문제는 본인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서울대 가는데 방해를 했던 공정에 대한 이야기, 내가 카투사를 가는데 방해했던 공정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에만 자꾸 집중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지연 말단적인 주제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했던 저는 옳은소리 채널 운영자, 정치연구소 싱커아이 소장, 열린민주당 당대변인 김성애였고요. 광고를 보고 돌아와서 여러분들과 증문즉답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옳은소리가 회원제를 시작합니다. 옳은소리 채널 운영자 김성애입니다. 욕설 없고 편견 없고 차단 없는 담백한 시사 방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55분 아침부터 옳은소리 방송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촬영 김성애, 제작 김성애, 조명 김성애, 분장 김성애, 자료준비 김성애, 출연 김성애, 편집 김성애, 모든 것을 저 혼자 하다 보니 방송에 부족함이 아직 많습니다. 회원제를 시작하면 편집자도 구하고 좀 더 다양한 옳은소리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